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되게 셌죠. 오전장에서는 괜찮게 흐름을 유지했다가 오후 때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후장이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현물에서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집중 타겟을 잡았던 게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밴드라고 그러죠. 2,500포인트, 2,700포인트, 그다음에 2,600포인트 이 세 가지의 박스권에 유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을 하단 중간값에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갭을 메꿨다라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급은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제 9월 달까지 이루어질 거고요. 10월 달에도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많이 이 매수를 담아놨던 외국인들이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매도량이 좀 출회가 됐어요. 상반기에 한 24조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0조 정도가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 좀 약간의 매도 리포트에 영향을 좀 받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도세가 되게 강했다. 그래서 지수는 누른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급이 많이 약해요. 근데 그 자리를 4분기에는 기관하고 개인들이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안정 바닥을 잡는 라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6만 원이 좀 깰 수 있는 상황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6만 원 밑에가 깨진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타겟이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의 매도세는 조금 이번 달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월 때는 타점만 잘 잡는다면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좀 이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이 다른 쪽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밀리면서 시장이 좀 주춤했던 모습도 있고요. 그 자리를 배터리가 또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나오면서 철강 화학과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가 아니나 이렇게 봅니다. 시장은 지금 순환매의 장세 속에서 움직임이 지금 연출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4분기를 바라볼 때고요. 4분기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니까요. 1분기, 2분기, 3분기 특히 3분기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처졌는 이유는 상반기에 많이 갔었던 자동차 반도체 쪽이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는 순환매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업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사이클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동안 많이 처졌던 화학과 철강 관련주, 중국 소비자 섹터 관련주들도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였죠. 이렇게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매보다는 모멘텀에 있는 종목의 위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고요. 밸류업 지수의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처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밴드 하단 2,5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고요. 2,500포인트 밑에 온다 그러면 매수 권역이고요. 2,700이면 또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거기서 또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박스권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코딱으로 넘어가면 요즘 최근에 이제 테마 위주로 주식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요. 그게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딱 쪽으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코딱 시장에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밀렸던 반도체 소부장 쪽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4분기는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빠른 테마보다는 그동안 많이 밀렸던 그 종목 중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타겟을 잡으면 4분기도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많이 힘들 거예요. 시장이 우리가 올해 들어서 특히 3분기에 시장 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믿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 가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이겨내면 좋은 상황이 또 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종목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전화번호 02377-0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스터디 상담을 하고요. 스터디 상담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메모와
하고 종이와 메모를 준비하셔서요. 주식의 원리, 그다음에 종목을 판단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잘 메모하시면 주식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에코 플라스틱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640원에 비중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유, 얼떨결에 샀는데 네. 많이 계속 빠지고. 계속 빠지죠. 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의 원리라 그래요.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얘기 안 해도 이 회사 이름과 걸 맞춰서 그 플라스틱 관련주예요. 그러면 차량 정량화 쪽으로 많이 엮여서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이때 이제 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쪽 기업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 베이스는 좋아요. 실적이 되게 단단해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돼요. 근데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가 안 가냐? 이런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뭐냐면 이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보면 참 헷갈리는 게 실적이 좋고 회사가 커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인기가 좋아야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라는 건 뭐예요? 너도 나도 하고 싶은 거래의 힘이라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세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파자니 실적이 좋아요. 그죠? 아쉽죠? 네. 왜 그러면 네. 실적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에 흐름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하냐? 이 주식을 지금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팔아서 다른 주식을 살 거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종목을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요? 이유가 있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배당도 좀 주는 것 있죠, 같기도 실적이. 하고요. 예. 그리고 네. 해서 저는 웬만하면 손해 안 보고 파는 그런 게 있어. 저번에 네. 항공주 사갖고 네. 엄청 멘토님이 그 했던 게 엄청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갖고 이거는 지금 골칫거리라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멘토님한테 지금 네. 상의 좀 해보려고요. 네. 저는 이 종목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주식이라는 거는 사이클대로 움직여야지. 시세는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이제 매수가보단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세를 빠지고 주식을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주식이라는 시세는 내일 변할 수 있죠. 생물이에요. 아침 9시부터 땡 해갖고 3시 반까지 막 움직여요.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근데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세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조그만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종목은 시장 대비 그래도 잘 버텼어요.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오늘 보면 이제 현대차가 이제 중국 IPO가 이제 승인이 나면서 이제 차량용 부품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이요. 오늘 보면 뭐 SL, 화신, HL, 만도 막 이쪽이 움직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쪽도 이제 차량 경량화 쪽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테마에 편승이 돼서. 그러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굳이 팔아서 다른 거 사는 것보다는 이걸 잘 팔 수 있는 좀 지혜로운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4,000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4,000원이요? 네.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뭐 실적은 뭐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사람들이 매수가 없잖아요. 네, 매수가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자동차 부품 쪽으로 빙글빙글 돌았고 이게 경량화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번 더 사이클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바닥을 2번 잡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4,000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요. 4,000원까지 바이앤홀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예. 우리가 뭐 손해보고 나올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뭐냐면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의 성격이에요. 사람들마다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성격이 네. 다 다르죠. 예. 종목도 다 달라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종목의 성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성격은 뭐예요? 한번 화를 내면 빡 이렇게 움직여요. 얼마까지 올라가냐? 뭐 10%, 20% 이렇게 움직여요. 뭐 29% 상한가까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건 뭐냐? 이 탄력이라 그래요. 한 번 움직일 때 화가 나면 얼마큼 올라갈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한 번 움직이면 10% 이상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딱 들어왔다. 한 번 탄력 있게 딱 올라간다. 그럼 매도 치면 돼요. 그게 그러면 네. 더 빠지지는 않을까요? 더 빠지잖아요.
그 단가를 낮추는 아니, 건 낮추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이다 보면 이게 우리가 옷 사이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럼 네. 제가 지금 100 사이즈를 입는데 제가 200 사이즈로 입혀 놓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또 작은 거 입으면 네. 어떻게 좁아 보이 막 찢어질라 그러잖아요. 딱 네, 적당한 네. 사이즈를 입어야 볼품이 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 호가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00주, 1,000주 막 이러잖아요. 200주, 막 예. 500주 이러잖아요. 그럼 이 호가를 한번 봐봐요. 얼마큼을 사야 우리가 이 사이즈가 맞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이 평균 금액 있죠. 평균 수량 있죠. 그럼 이 예. 종목은 1,500주에서 2,000주 이상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아. 그만큼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예. 더 사서 비중을 늘린 다음에 나중에 팔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또 변동성이 예. 세다 보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와서 종목을 손해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더 사지 말고 예. 있는 종목을 잘 파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아, 그게 예, 원칙이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다음부터는 주식을 살 때는 내가 비중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 사이즈 있잖아요. 이 종목의 사이즈, 호가를 봤을 아. 때 얘를 얼마 정도 샀을 때가 맞는 거냐 이 평균가를 구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플러스 마이너스 진행을 해야지 계속 떨어진다고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수익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가스공사에 매스가 비중은요? 5만 원에 15%예요. 5만 원 사셨어요? 네네. 좀 밀렸네요. 좀 더 밀릴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밀리면 추가 매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래요. 가스공사 같은 이유는 이게 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대왕고래, 좀 네네. 움직여요. 근데 이게 네. 이게 실적과 이제 모멘텀은 괜찮아요. 가스공사 자체가 지금 천연가스 값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바닥에서 많이 천연가스 값이 올라가고 중동의 리스크 때문에 이 가스 값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면 올라가는 게 기름값하고 이런 가스값, 구리값 이런 이런 철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왕고의 프로젝트에 이슈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게 이제 테마로 엮여 있다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변동성을 이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세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걸 좀 가져가기는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급등락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심하더라고요. 네, 네. 되게 심해요. 오늘 또한 5.21%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가 보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시추고 다음 달에 이제 뭐가 이제 주관사 선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움직여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일정을 보면 10월, 11월, 12월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0월에도 한번 움직일 거고 11월에도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근데 12월에는 밀릴 거예요. 재료 소멸이 돼서 그럼 그때 타점을 잘 맞아서 이제 핸들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럼 어디까지? 얼마 정도 네. 오면은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4만 원, 1,000원? 4만 천 원. 네, 4만 원 초반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거 내일 또 제가 밀릴 수 있어요. 수익이 네. 났었는데 제가 한 5만 5천 원, 6만 원을 보고 안 팔아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 그 스케줄이라 그래요. 그 스케줄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되게 세고 그다음에 이제 주관사 선정이 있을 때 이제 외국 자금이 만약에 한국 이 가스공사나 이 외국 자금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이겼으면 좋겠고 조금 더 아직 일정이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홀딩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럼 5만 5천 원 되면은 팔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5만 5천 원 넘어가면 또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트레이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청자님이 이렇게 핸들링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이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네, 너무 변동성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심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기 때문에 이 5만 5천 원 오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 네. 5천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6만 원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온다 그러면 팔고 그냥 나와 버리세요. 더 갈 수 있지만 그때 네네. 돼서 이제 트레이딩이 안 되면 손해를 많이 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쪽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와요. 그럼 4만 원 넘어서 조금 넘으면은 추가 매수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네. 그게 이제 스케줄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11월 전까지는 움직임이 되게 셀 거예요. 그때 이 강하게 들어올 때 5만 5천에서 6만 원 사이에 팔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 바닥에 사야 돼요. 따라가 뭐 플러스 난들 사면 손해 많이 봐요. 장중 변동성이 네네. 세서 이게 쫙 올라가도 윗골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 플러스에 사지 말고요. 살 때는 마이너스에 사는 게 나아요. 알겠죠? 네. 예, 따라가면 안 네.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살짝 밀리더라도 55,000원, 6만 원 팔 수 있으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국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코롱인드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63,750원에 10%입니다. 아, 많이 힘들죠. 화학주 네. 섹터 자체가 몇 년 됐습니다. 이거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 뭐 코롱인더, 그다음에 효성, 뭐 이런 관련주 타이어 코드 이쪽인데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제 중국 경제에 많이 영향을 줘요. 중국 경기하고 영향 주는 게 뭐 코롱인더나 그다음에 효성이나 그다음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쪽이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가장하게 많이 움직였던 게 화학주예요. 화학주 그죠?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그다음에 철강,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쪽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섰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좀 호재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혹시? 예, 조금 살 수 있으세요? 예.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몇 프로 정도? 10% 정도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무섭지요. 그죠? 막 사기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죠? 이제 막 정 떨어져가지고 그죠? 예, 이 제가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네, 이제 내가 겁먹을 때. 손절도 좀 하고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손절하고 이래 했습니다. 아, 그렇게 내가 한 반복하셨구나. 7만 원 넘었었는데.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시죠? 지금 사고 예, 싶진 좀. 않죠? 그때 사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종목이 이제 예. 더 이상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을 때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때가 이제 바닥 심리라 그래요.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주식을 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 이제 메이저가 들어와요. 실적 베이스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제 화학주로 리사이클이 들어와요. 이게 좀 더 길어질 수 있었던데 이제 좋았던 건 이제 중국에 이제 부양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화학 업종과 철강 업종에 섹터가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뭐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 가격이라면 지금 좀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추가 매수를 얼마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 좋아요. 지금 자리에. 네, 그 지금 자리는 우리가 바닥을 얘기할 때는 가격을 얼마큼 찌겨졌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격을 얼마큼 딛고 일어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잘 봐봐. 이게 이제 가격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가 지금 높아요, 싸요? 지금 낮죠. 낮죠, 그죠? 높은 건 어디예요? 네, 우리가 높은 거는, 고점이라 예. 그래요. 예, 그다음 여기는 11만 네, 4,500 그렇죠, 원. 맞아요. 여기 저점은 어때요? 여기, 여기 이제 예, 저점은 여기라고 하죠. 여기 이제 중간값이에요. 네.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줄 때는 고점 대비 50% 빠져요. 그러면 이 자리는 6만 원, 5만 원대거든요. 6만 원대리죠. 6만 원대리가 저점인데 한 번 더 업황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격과 시간을 이제 조정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조정이 끝났어요. 근데 기간도 조정 끝났고 그러면 사이클 돌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슬슬 들어와요.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기관들 외국인 들어오죠. 네네. 이제 왜 그러냐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격이 좀 싸구나라고 생각하고 요 개인들의 물량들이 조금씩 빠질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파란 게 개인들의 물량이고 그다음 빨간 거하고 녹색이 이게 외국인 기관 물량이에요. 근데 이제 어때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9월달 들어서 슬금슬금 사 모으잖아요. 이렇게 이제 밑에서 바닥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라면 좀 사서 1차 목표는 5만 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샀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저점을 이제 2번 테스트했어요. 이게 월봉이라고 하는데요. 월봉은 월에 봉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이 이제 2달치로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34,000원 있죠. 34,000원 밑으로 빠지면 어때요?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또 2달 꼬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산 거예요. 이걸 이제 개인들이 사기는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바닥이 싸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없어서 예측을 할 때 이 가격은 싸서 2달 정도 땡겨 올라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버터플라이 봉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는 이제 저점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요. 그러면 밀리더라도 이 안에서는 땡겨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가격 가중은 좀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의 리사이클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겁먹지 마시고 좀 더 사세요.
아, 그러면 한 네. 10% 정도 더 저라면 이제 저는 10% 사요. 아, 네, 예. 이게 좀 사서 이게 이제 예. 42,000원 정도 되면 그때 한번 꼭 전화 주세요. 아유, 그때까지 예, 감사합니다. 홀딩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느 종목이세요? 엑시콘 매수가 비중은요? 11,070원에 15%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사신 건 CXL 때문에 사신 거죠? 예, 예. 네, 맞죠. 최근에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잘 HBM 쪽은 많이 움직였고 CXL 쪽인데 CXL 쪽은 엑스콘하고 네오셈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네. 이제 테마로 웃겨서 움직이는데 지금 자리는 되게 좋고 잘 사셨어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예. 바이앤홀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예, 예.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얘는 좀 신용 물량이 있어요. 예. 신용 물량이 5.9%면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들이 좀 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반등이 세게 딱 들어오면 물량이 나와요. 윗꼬리가 많이 져요. 왜 그러면 신용 예.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시장이 빠지면 이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돼요. 근데 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의 저점이라 그래요. 저점을 이렇게 보면 얼마에 형성이 됐냐면 18,000원 라인에서 이 가격을 계속 잡아 있었어요. 여기 보면 예. 여기 예. 이제 요 라인에서 5월, 6월, 7월까지 이 저점을 형성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언제부터 빠졌냐라고 봤을 때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이제 9월 때까지 밀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거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달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문제는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시장이 반등이 주면 어디까지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그 전저점이에요. 그게 어디냐? 17,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앤홀딩에서 가져가세요라고 했던 게 시장에 빠졌던 것들이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까지 1차 매수 구간이라고 우리가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17,000원대예요.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예.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때 되면 꼭 파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강연회가 있죠. 주말에 오프라인에 여러분들 많이 보고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요. 뭐 고충은 또 하나예요. 왜 내가 사면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사면 다 떨어집니다.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건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눈을 많이 키워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내 종목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안 좋은 건지 요걸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좀 키워야 되는 게 제가 강연에서 많은 걸 가르쳐 드려요. 뭐 시장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시장 오는 눈, 그다음 전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장소와 시간 잘 보시고요.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4분기는 우리가 뿅뿅 할 수 있고 시장이 팍팍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오기를 다들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4분기에는 우리가 1, 2, 3분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라면 10월, 11월, 12월에 우리가 집중해서 시장을 좀 보는 게 이번 농사를 잘 칠 수 있는, 1년 농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타점을 잘 받을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컨설팅 해드리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보면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65,000원에 3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일진 머티리얼스 때부터 계속 네. 들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어때요? 매매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주식은 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주식이 쉽게 생각하기엔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나 원리를 알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종목은? 앞으로?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있어요. 네네네. 동박 쪽이고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자릿대를 봐요. 그러니까 자릿대라고 하면 이 종목이 이제 고가와 저가 이 가격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뭐 네네. 실적 같은 걸 보는 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의 나라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더 맞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펀드멘털 자체를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그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처럼. 그렇기 때문에 네네. 수급 논리로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파트 시세 보시죠. 네네. 그럼 이게 비싸다 싸다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 현 시점이 비싸다 싸다는 과거에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하고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가격을 보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라고 보고 비싸요 싸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네네. 주식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사이클에 들어와.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거냐, 큰 거냐라고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근데 시가총액 큰 거라고 하면 거의 다 보면 1조 이상을 시가총액 큰 겁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예요. 그러니까 큰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사이클이 돌아요. 그건 크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보면 지금 가격 위치가 비싸냐 싸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 비싸요, 싸요? 지금은 싸요. 싸죠. 그럼 더 네. 사는 게 맞아요? 사지 않는 게 맞아요?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더 사면 안 돼요? 뭐. 못 사세요. 이거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라면 저는 좀 더 사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주가라는 거는 이제 시세를 우리가 봐요. 이게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우리가 논리를 얘기했죠. 네네. 그게 이제 이 가격이 얼마야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재밌어요. 주식이라는 게 어느 가격 되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봐봐.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이제 2020년부터 이 4년 동안 흐름 가격을 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재밌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 뭔가가 똑같이 움직여요. 그게 이제 가격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가격 이론 하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떨어지지 않는 가격이에요. 요 가격 보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한번 쫙 그어봐봐요. 안 떨어지죠? 네. 요 밑에 오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요 자리를 네. 희한하게 잡아주죠. 여기도 여기 오니까 주가가 탁 올라가죠. 또 여기 오니까 어때요? 주가가 딱 올라가요.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이 가격이 저점일 확률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죠? 추정할 수가 네네. 있고 그러면 이 가격을 잡는 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수급을 딱 봐봐요. 수급을 보면 누구예요? 여기 이렇게 기관들이죠. 이 네네.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들이 어때요? 팔고 있죠. 여기 네. 팔고 있죠, 개인들이 이게. 그러면 네네. 기관이 들어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아, 이제 주가를 이제 싸다고 느끼는구나. 그래서 이쪽 메이저들이 기관하고 보험하고 투신하고 연기금들 계속 사 들어가요. 특히 네네. 연기금의 포지션이 계속 사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연기금의 특징은 주가가 싸지 않으면 안 사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요. 그럼 연기금이 네네. 계속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거의 네. 한 달 내내 매일 들어와요. 그건 뭐야? 이 가격을 사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 우리도 이제 사서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도 돼요. 네. 이해됐죠? 왜 그러냐면 연기금들이 이해됐어요. 사는 이 가격이 아까 보니까 싼 거 같아. 보니까 이 가격은 매번 사라는 게 보여졌잖아요. 눈으로. 이게 한 4, 5년, 5년 정도의 스토리를 봤어요. 거기다 보니까 누가 샀냐 보니까 연기금이 샀어. 연기금이 매달 사. 매일 같이 사. 그 이유는 연기금의 특징은 하루 만에 파는 게 아니에요. 한번 쌀 때 사놓고 그냥 쭉 끌고 가요. 그럼 이 가격이 네. 좀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아까 있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우리가 조정을 세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내년까지는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 4분기부터 잘 봐야 돼요. 그런 이거 맥락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내가 네. 끌고 간다면 그래도 충분히 네. 비중이 높잖아요. 비중 네. 높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비중이 높으면 어때요? 가격이 싼데 가격을 좀 낮춰서 갖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전 추가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6만 원이에요. 6만 5천 원, 5만 5천 원 요 자리거든요. 여기까지는 네네. 끌고 가면 돼. 여기 넘어가면 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이 정도 잡고 여기까지 한번 내가 한번 가볼 거야라고 생각해서 가도 된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유가 된다면 추가하면서 해서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비중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비중이 높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잡아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사서 5만 5천 원까지 일단 보고 5만 5천 원 되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업사이클이에요. 그때부터는 계속 아. 바이앤홀딩이에요. 아까 5만 5천 원이 넘으면은 그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목표가가 5만 5만 5천 5천 원. 원을. 네네네. 예, 거기를 또 아, 예. 넘어가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요. 이제 꼬리 저항이라 그래요. 여기는 보면 이제 예, 예. 저항대가 있어요. 여기 뭐 TV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해놓을게요. 여기 라인들, 그다음 여기 라인들 있죠. 그다음 네.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매물이에요. 이 꼬리 네네.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네. 오면 팔라고 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 오면 넘어가면 위쪽으로 확 열려요. 그럼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네.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얘기에 그럼 업종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5만 5천 원까지 온다 그러면 넘어가면 추가 매수해도 돼. 그때도. 그게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왜 그러면 이제 사이클 자체가 위쪽으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만들면 계속 올라가요. 그걸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 우리가 이제 비중을 줄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 건지 그때 수급을 보면 돼요. 수급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나 연기금이 계속 또 산다. 그럼 그냥 같이 따라서 들고 가면 돼요. 멘토님 바쁘신데 죄송한데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연말 정도에는 한 5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를 맞춰준다면 정말 그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실력은 안 되고 네네. 연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종목은 그 자. 5만 5천 원, 6만 원까지는 봐도 되는 종목이라 시간이 네. 부족할 수 있어도 저 같으면 끌고 갈 거예요. 네, 목표가를 감- 1차 5만 5천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엠노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10%고 매수가 62,000원이요. 이거 사진 지 오래됐죠? 네, 저번에 네. 저 멘토님이 네. 55,000원 오면은 네. 한번 상담을 하라 해서 오늘 전화 드렸어요. 아직 5만 원. 맞네요. 네네. 예,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구매자 관리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드는 회사예요. 네. 실적도 좋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역사이클과 업사이클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얼마까지 목표가를 얼마까지 이게 들고 가면 이제 되겠- 이게 이제 스몰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몰캡 종목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땐 수급이 되게 중요해요. 수급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특히 기관 매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네. 보면 누가 들어와요? 이게 보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이게 코탁 종목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 사는 건 되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코탁은 누가 들어와야 되냐? 이제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이제 텐베거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스몰캡을 발굴해서 업황을 보고 쭉 당기는 게 이제 스몰캡 종목의 텐베거라 그래요. 이런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코탁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 눈에 봤던 거는 이 엠노라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이라 그래요.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저점 사이클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하고 업황 자체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연말까지는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정말까지요? 네, 7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요? 7만 7만 원 넘어가면 네. 7만 4천 원까지 보이거든요. 이게 웹상이라 네, 네. 그래요. 네, 여기 이제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축이라 그래요. 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주가가 파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큰 파동을 한 번 만들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또 한 번 파동을 만들고 이 언덕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동이 몇 파동까지 나오냐면 거기다 보면 여기 큰 파동이라 그래요. 이 큰 파동이 하나 나왔고 한 파동이잖아요. 이게 두 개 나왔죠. 이게 세 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 자체가 살아있는 파동이고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5만 5천 원짜리가 왔잖아요. 네. 요걸 넘어가면 이제 7만 원,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까지 네. 7만 4천 원까지는 그냥 들고 간다 생각하고 들고 가세요. 팔지 마시고. 아, 7만 네. 4천 원 오면 그냥 파시면 돼요. 그때 파세요. 알겠죠? 78,000원은요? 네, 그때까지 근데 시간을 멘토님- 좀. 네. 멘토님 얼마 전에 저 상담한 가온전선요. 네. 멘토님이 4만 원 하면은 팔아라 했잖아요. 아, 네. 오늘 네. 정확하게 4만 원에 왔어요? 네, 파셨나요? 오늘 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네. 4만 원. 그래서
너무 정확해요. 어떻게 그렇게 멘토님은 그냥 아니, 하시는 거냐. 저도 틀리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상담을 할 때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 상담을 조금 정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데 틀리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거 부족한 게 많은데. 38,000원, 네. 38,000원 왔는데도 내가 멘토님 4만 원에 팔아라 해서 내가 기다려봤더니 아, 예. 정말 4만 100원까지 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제주항공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310원, 3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거 잘못 사갖고 네. 항공주를 안 사는 것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네. 많이 내려와서 그냥 사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예. LCC 관련주들이라 네. 그래요. 이제 저가항공이라잖아요. 이제 제주항공, 네. 티웨이항공, 뭐 진에어 뭐 이런 것들인데 내가 항공주를 하려면 이제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시아나 대한항공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되게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주가를 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싸 보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네. 이제 움직일 때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정표라 그러죠. 어디 가다 보면 방향을 막 설정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다음 나치판이 있고. 근데 주가의 나치판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평선이라 그래요. 여기 선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 선들이 네. 이렇게 보면 그래프를 보면 선들이 있죠. 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네, 많이. 내가 여기 서 있는데요. 여 위에 전기줄이 많이 있어요. 내 머리 위로. 그러면 신경 네.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 쓰이죠.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신경 네. 쓰이는 자리예요. 괜히 막 뭐가 올라가려면 뭐가 걸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부딪힘이 많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걸 이제 역배열이라 그래요. 이제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위에 전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계속 부딪히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네, 계속. 네, 그치, 계속 부딪히고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주식 살 때는 어때요? 선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요 네. 위에서. 그러니까 주식에는 역배열과 정배열이 있는데요. 배열 자체가 역배열된 거는 나 떨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그 예측을 해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네.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가들이 이제 전기선, 머리 위에 전기줄이 많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올라가려면 부딪히고 올라가려면 부딪히고. 그러면 이제 주식 살 때는 어떻게 해서 하면 돼요? 선이 없는 자리, 내 머리 위로 선이 없는 때 있잖아요. 그때 주식을 네. 사면 돼요. 이해됐죠? 네, 네. 이제 언제쯤 올라갈지. 예, 이제 바닥이라 그래요. 이제 뭐 언제쯤 올라가냐면 이제 이걸 잘 보면 봐봐요.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잘 봐봐요. 이거 다음부터 주식 살 때는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거 잘 봐요. 요 가격. 여기 10,000원 밑에 되면 어때요? 양봉 들어오죠. 여기 10,000원 밑에 네. 되면 어떻게 양봉 들어오죠. 요 10,000원 밑에 네. 되면 양봉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오죠. 요 10,000원 네. 밑에 되는 아직 양봉이 안 들어왔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얘 네. 여기 10,000원 밑에는 뭐가 들어왔냐? 꼬리가 다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만간에 들어올려요. 그럼 어디까지 들어올리냐라고 했을 때는 요 저항대 네.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요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제 부딪히는 이제 매물을 보는 거예요. 예, 이런 네. 것들 볼 때는 이제 요 여기를 딱 이렇게 보고요. 요 매물대 있죠. 여기 삐쭉 나온대. 그러면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종목은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거예요. 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네. 여기서 잘못하면 밀려요.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밀리잖아요. 이게 가격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정말 네. 신기하게 부딪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은 팔아버려요. 야, 나 이제 너무 네. 시간을 오래 줬어. 이게 매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면 요 안에서 움직이고 요 안에서 움직이니 여기선 뭐예요? 사는 자리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살 때는. 그럼 여기서 살 네. 때는 어때요?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네. 맞잖아요. 여기는 밀리는 경우가 많아. 여기도 밀리고 여기도 밀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사서 이제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 어디까지 오냐? 선생님 사신 가격까지 와요. 이제 움직임이 많잖아요. 사이클에 거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죠. 바로 안 네, 올라와요. 왜? 그렇죠. 그럼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좀 네. 시간이 걸려요. 그다음에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분봉에 보면 이렇게 1분봉을 딱 켜놔봐요. 이게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 같지 않아요? 막 뭔가가 희한하게 막 좀 이게 좀 이렇게 머리 아프죠. 움직임이. 네, 네. 이런 건 지저분해요. 이제 지저분하죠. 이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때는 1분봉을 딱 켜놓고 이 거래가 없는 것들 있잖아. 사면 안 돼요. 나중에 네.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요. 막 주가도 안 움직이고 팔 수도 네.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네, 이제 1분봉을 딱 켜놓고요. 이게 지렁이다 그러면 사지 마요.
알겠죠? 네. 지금 지렁이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막 신남스럽게 움직이는 거는 사면 안 돼요. 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레벨업이 돼요. 이제 항공주도 한번 돌아요. 금리 인하의 수혜주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다음 놀자 관련주들 있죠. 이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팔고 나오면 돼요. 다음에 살 때는 네. 예. 요거 환율하고도 상관 있는 건가요?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하고 영향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급 논리라고 움직여요. 사이클 이런 쪽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사람들이 네.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네.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여행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LCC 항공편들이 증평이 되고 그다음에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순환 사이클을 도니까 이때 잘 팔면 돼요. 손해 보고 나올 자는 아니에요. 시간을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네, 77,000원에요. 네. 20%입니다. 제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선생님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그럼 셀트리온 제약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뭐 좋으면은 중장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제약바이오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유한양행, 그다음에 알테오젠, 뭐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못 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좀 답답하게 흐름을 보이는 게 셀트리온 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분기에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을 좀 잘 봐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실적 베이스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 논리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밀렸는데 반등을 들어오면 이 종목에서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합병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밀렸는데 기본의 펀드멘탈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가격은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설령 네. 봤을 때 저점 같아서 나름대로 지금 매수를 했는데요. 네, 맞아요. 네. 저점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조금 밀리면 어느 자리냐라고 했을 때는 65,000원 라인인데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는 우리가 트라이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전력이 많고요. 내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고점 있죠.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값이에요. 이게 이제 2호 반등이라 그래요. 주가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나폭을 만들고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어오냐면 고점과 저점의 이제 중간값까지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 다시 밑으로 떨어질 거냐 이 가격을 트라이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율을 해요.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이 가격이 83,000원, 8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판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로 봤을 때 8만 원, 83,000원 요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중기로나 본다면 어느 정도 목표를? 제가 주변에 많이 보는 분들은 셀트리온을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장기 막 1년, 2년, 3년 막 그러면 지금 가격은 1년, 2년 가져가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단기로 볼 때는 8만 원에서 8만 3천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그렇게 뭐 대응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자, 어느 종목이세요? 예, 고영. 잠깐만, 전화 안 들려서 다시 한 번만요. 예, 고영요, 고영. 고영 사셨어요? 많이 속속했을 것 같은데, 그죠? 매수가가 낮았으면 좋겠네요.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5,900원에 17분. 많이 힘들었겠다, 그죠? 예, 지금 혹시 추가 매수 할 수 있으세요? 예. 지금 추가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어떻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반도체 여러 가지 장비, 소재, 부품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순환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올라갔던 거, 그다음에 하반기에 많이 떨어졌던 거, 그다음에 다시 많이 떨어졌던 게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이고, 뭐 ISC, 그다음에 유진테크, APC 시스템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4분기에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때는 지금 이 가격이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이제 어디냐? 15,000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이 종목 아니어도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4월, 5월, 6월 이 상반기에 이제 고점을 찍고 밀렸던 종목이 있어요. 2분기, 3분기 때 물렸던 종목들이 4분기는 반등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기관 외국 특히 기관들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실적 좋은 그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라는 종목도 지금 이 가격이라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좋고요. 일자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잡고 들어가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추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능하세요? 예. 예,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여기 보면 이런 그 반도체 소부장은 누가 들어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관들이 들어와야 돼요. 바닥 라인에서 기관들이 슬슬 들어오잖아요. 이제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슬슬 매집이 들어왔어요. 이제 슬슬 사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순환매를 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사놓고 추가 매수 하셔서 15,000원, 16,000원 되시면 그때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용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바이앤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네요. 예. 자,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어요. 9월 말일까지는 조금 이게 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00, 2,700, 2,600 요 안에서 움직여요. 2,600에서는 위쪽으로 가는지 잘 보고요. 위쪽으로 간다고 하면 2,700이 박스권 상단이고요.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2,600 밑에서는 우리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밴드를 잘 상탕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클이 자꾸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못 간 업종들의 종목들이 많이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4분기 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4분기에는 우리한테는 좀 우호적인 시장이 들어올 거니까요. 다들 힘내시고요. 잘 이겨다 보면 자기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 찾아옵니다. 시간을 잘 이겨내는 인내를 가지고 시장을 참여한다면 4분기에는 괜찮은 시장이 돌아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